16 곱하기 그렇죠. 네, 거기 답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30. 자, 넘어갈게요, 이제. 자, 넘어가서. 자,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긴데, 뭐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시험에 잘 나와요. 예, 이게, 지금 배웠던 부분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라서. 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아예 좌표를 변환시키는 극좌표 변환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극좌표 변환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극좌표계로 식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이제 써져 있는, 자, 이변섬수 fxy, dy, dx 또는 dx, dy, dA. 자, 얘는요, 어디서 지금 적분을 하고 있는 거냐면, 데카르트 좌표계. 그러니까 이제 x축, y축을 기준으로 하는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적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극좌표계로 바꿔버리는 거야. 극좌표계로 바꿀 수가 있다, 얘를.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극좌표계하고 직교좌표계. 데카르트 좌표계하고 그 관계가 뭐였었냐면,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가 관계식이었어요. 그래서 얘 x하고 y를 r하고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때는 요렇게 집어넣어 주면 된다 라고 했었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 y 대신에 뭘 집어넣어 주는 거야? 이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를 x, y 대신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일단 방법적인 거를 좀 배워볼 건데, DA라고 하는 거를 자,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그냥 외워주면 돼. 얘는 R을 무조건 붙여야 되고요. 나중에 왜 이게 나오는지는 이제 그 일반적인 변수 변환할 때 배울 건데, 지금은 일단은 자, 정확하게 익혀주는 게 중요해. R, DR, D세타 요렇게 뒷모습이 바뀌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 좌표계, 직교좌표계를 지금 극좌표계로 바꾸고 싶을 때 x하고 y 대신에 지금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그냥 집어넣고 DA를 r, dr, d세타로만 써주면 끝인 거야.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영역이거든요. 영역. 그러니까 이 영역을 잘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영역을 표시를 할 때에는 일단 얘가 D이고요. 이 D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텐데, 이 D라고 하는 영역을 극좌표계로 표현했을 때 나타나는 영역식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그게 보통은 어떻게 써질 거냐면 R하고 세타에 관해서 써질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얘가 이중적분이 이렇게 올 때 이만큼이 요 앞에 붙어 있는 게 요 R에 대한 식이고, 뒤에가 세타에 관한 식이 나와요. 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2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 3파이까지라던가 이렇게 이 뒤쪽은 세타에 관한 표현이 나올 거고, 앞쪽은 R이 세타에 대해서 표현된 극방정식이라고 하죠. 그죠? 이 극방정식 형태가 이제 쓰이게 될 거란 얘기야. 그럼 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대입해줘서 만들어주면 돼요. 얘를 이제 D라고 하는 지금 함수식이 있잖아. 이 함수식에 대입을 하면은 자, 요 방정식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왜 바꾸냐 이거를. 그냥 계산하면 되지. 근데 언제 이거를 바꿔주는 거냐면, 이 D라고 하는 영역이 원 또는 타원, 자, 요런 형태일 때 바꿔주는 게 굉장히 계산 결과가 빨리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 또는 타원 형태의 모형일 때에는 그냥 극방정식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극좌표계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해줘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원하고 타원 형태일 때 자,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이제 계산을 할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극좌표계는 자, 형태를 일단 정확하게 외워주고 이걸 제대로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일단 왜냐면 문제에서 이거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절대 물어보지 않아.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꿔서 그거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계산식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D라고 하는 영역을 적절하게 얘를 대입을 해서 이러한 그 R하고 세타에 관한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 알겠죠? 예,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예제 1번 봐보면, 자, 영역 D를 보세요. 자, 이중적분 어떻게 써져 있냐면, 영역 D가,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지금 1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래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얘를 계산해달래. 자, 얘를 계산해달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영역이 지금 뭐예요? 영역이 원이야, 원. 그죠? 원. 이게 영역이. 그죠? 그리고 자, 이 함수식을 봤는데, 자, 이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데카르트 좌표계로 계산하기 어려워. 그죠? 이게 방정식이고 계산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그럼 극좌표계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영역 신경 쓰지 말고, 자, 여 나와 있는 것만 제대로 바꾸자, 일단. 자,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게 지금 뭐를 집어넣는다? 이 관계식을 대입해준다. 그럼 얘는 얼마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r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이중적분, 자, r제곱 곱하기 da는 뭘로 바뀐다? r dr d세타로 바뀐다 그랬어요. r dr d세타로 바뀐다. 요게 끝이야. 그럼 얘는 뭘 계산해 주는 거냐면 r 세제곱을 r에 대해서 계산해 주고 세타에 대해서 계산해 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간단해지는 거예요. 이 형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d를 바꿔줘야 돼. 그죠? 근데 지금 이 방정식이 뭐예요? 원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지금 1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의 지금 방정식이니까 얘를 그럼 극좌표계를 바꾸고 싶으면 뭐 해주면 되냐면 이거를 대입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대입할 때 어떻게 대입하냐면 이 끝에 테두리에 있는 게 일단 뭐냐면 는 1이잖아. 그죠? 이 테두리를 먼저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집어넣어주면 얘는 이 식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 요 형태가 r제곱 코사인제곱 r제곱 사인제곱이니까 이게 r제곱은 1이죠. 그러니까 r이 그냥 1이 되는 거야. r제곱이 1인데 어차피 r은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어쨌든 이 r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고 r이 1이면 정상적인 방향이라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이게 세타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세타가 없는 걸로 봐서는 얘는 뭐다? 세타는 제한을 안 받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라고 써줘야 돼? 이 원을 만들고 싶으면 이 방정식에서 그 방정식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만들어주려면 이 원을 지금 만들어줘야 돼. 이 방정식으로. 그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세타의 범위가 0부터 2파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r이 1이야 이게. 자, 근데 세타가 얘야. 이거를 0부터 2파이까지 돌린 거 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급방정식으로 만들어내면 끝인 거야. 그럼 보세요. 이게 원래 1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죠? 그럼 최대 얼마큼인지 얘는 될 수 있어.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는 범위를 아래 범위를 어떻게 써주면 된다? 아래 범위가 최대가 1이고 최소가 0이니까 0부터 1까지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0부터 1 사이에 있는 반지름이 만약에 2분의 1일 때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이렇게 원 그려줄 거고 자 1일 때 원 그려줄 거고 이거를 계속 반지름이 어쨌든 0하고 1 사이니까 계속 그리다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역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자 그러니까 0이 1이고 그럼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파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를 계산해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계산해주면 얘는 4분의 1 곱하기 2파이 끝. 그래서 2분의 파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와. 이 어려운 계산식이 극좌표계로 바꾸면 이렇게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간단한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그러니까 영역을 바꿀 때 이 지금 요 직교좌표계를 극좌표계로 바꾸는 연습이 잘 돼 있어야만 이걸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풀 때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일단 이 선에 해당하는 그 이제 방정식을 먼저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영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필수예제 2번 문제 한번 같이 해볼게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자, 극좌표계를 사용해서 다음 이중적분 구하래요. 그럼 그 원이 일단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 그죠? 그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y의 범위가 루트 4-x제곱부터 마이너스 루트 4-x제곱까지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그리고 x의 범위는 뭐예요? 일단 이렇게 써줘.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이 지금 직교좌표계의 그 영역을 극좌표계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이 테두리가 뭐냐? 테두리가. 그럼 얘는 테두리가 뭐예요? 지금 보니까? 얘는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런 원인 거야. 원. 그죠? 제곱 해주면 이게 지금 는이라고 했을 때 제곱 해주면 y제곱 플러스 x제곱이 4니까 2니까 반지름이 지금 2짜리인 이런 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테두리가. 그죠? 0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이 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를 급방정식으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표현해줄 수 있다? 얘는 r이 2인데 세타가 2파이 0부터 2파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죠? 이 방정식의 이름이 그거잖아. 근데 범위가 이 영역 전체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아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래 범위가 이제 아래 범위는 0부터 2까지가 되는 거지. 그죠? 이 세타는 무조건 각도에 가는 거야. 각도에 얘는 무조건 각도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R이 이제 뭐 해주는 거야? 이 영역을 표현할 수 있게끔 반지름의 길이를 조절해서 영역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대상인 거고 이게 영역을 나타내는 이제 값인 거고 얘는 무조건 각도만 신경 쓰면 되는 이제 범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써준다 이거를? 이제 써줄 때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아래 범위는 0부터 2까지 이게 끝이에요. 그럼 뒤에 거 이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1번 지금 x제곱 y제곱 루트니까 r 그죠? 이게 지금 r제곱의 루트니까 r dr d세타 요거를 계산해주면 그냥 이제 극좌표계 계산한 문제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밑에 있는 문제를 자 한번 풀어봅시다. 밑에 있는 문제 시간 줄 테니까 그러니까 같이 한번 도와줄 테니까 자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영역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